안녕하세요, 아나스타샤입니다. 오늘은 댓글이 너무 많아요. 몇천 개거든요. 정말 시간 내서 나의 경험담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몇천 명이에요. 제가 이런 거를 읽어서 조회수를 얻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야, 부쉿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거 자작극 아니야? 라고 쓰시면 그 사람은 진짜 몰매 맞죠. 이제 엠벙방 사건이 완전히 처벌이 돼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학가에 살면서 도어락을 따고 들어오려다가 문이 안 따지니 욕하고 문을 발로 차더니 뒷 발코니 가서 땡땡땡호 씨발려나 문 쳐열어 소리 지르더라고요. 무서움에 거의 정신을 잃었고 몇 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경찰이 왔어요. 그때 이미 그 새끼는 다른 건물에 숨어있다가 나중에 경찰에 잡혔어요. 그런데 참 경찰이 범인을 제 집 앞에 데리고 와서는 저랑 화해시키려 했어요. 엉엉 울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술 취해서 그런 거라고 사과받고 기분 좋게 끝내라더라고요. 그 이후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대한민국처럼 안전한 나라가 어딨냐고요. 성인 남자한테 한정된 말입니다. 여자 혼자 사는 건 여전히 위험해요. 맞아, 이거 정말 일리 있는 말. 도둑이 뭐 훔치다가 걸리면 안 훔쳤다고 풀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성폭력에 관해서만 이렇게 관대함? 진짜 개빡치네. 이런 영상 볼 때마다 역으로 범죄자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유도랑 호신술 같은 거 배우고 몸도 비리비리하게 냅두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엄마도 그런 생각으로 저 검도랑 학교도를 배웠고요. 저 유단자예요. 유단자라고 해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제가 했었던 행동들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칼 들고 벌벌 떠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지켜줘야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깨어있어야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 같아야지 고쳐지는 일입니다. 진심 성폭행 성추행은 고환 적출시켜야 함. 그리고 성기 잘라야 거짓거리 안 하지. 전자발찌가 문제가 아님 그냥 잘라야 함. 저는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이거는 그냥 약자를 괴롭히고 싶은 사람의 욕구에서 나온 거라서 애초에 성욕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종신형 때리는 게 답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성폭행자들을 종신형을 때리기 시작한다면 감옥을 우리나라 절반만큼 지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냥 여자 자취생들끼리 꿀팁이라면서 남자 신발 현관에둬라, 남자 목소리 누구세요를 클립을 저장해놔라 하는 것만 보면 범죄의 표적이나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음. 그죠? 대학생 때 자취를 할 때 주인 할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집이 새로 지어진 집이라 전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부동산에서 이제 대리로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가 집주인이라면서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야기를 하다가 시집 언제 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야, 시대에 뒤쳐졌다 뭐 할 게 없이 옛날 뿐이니까 뭐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테라스 위에 이렇게 비 막는 거 그거를 설치를 한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적개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람이라면 설마 내 방에 몰래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렇진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제가 몰래카메라 뭐 찾아보고 이런 짓은 안 해서 모르겠어요. 적발하는 그런 기계를 제가 막 빌려가지고 막 해가지고 제 시간 들여서 제 돈 써가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고 그 할아버지가 고치고 있는 와중에 제가 그래도 불안하니까 집을 한번 갔어요. 대학생 때여가지고 막 강의를 듣고 후닥닥닥 달려갔는데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제 침대를 보더니 여기서 남자친구랑 잤지? 이러는 거예요. 더러워 죽겠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인이 되는 사회라는 게 너무 기분이 더러운 거야. 문을 막 누가 두드리는 거야. 정말 심하게. 그러더니 안 열어주니까 띠리릭 이러면서 막 치는 거야. 집주인인 거지. 알고 보니까 그 인터폰 이렇게 저희는 또 새 집이었어가지고 그것도 있어요. 띡 누르면 이거 화면에 사람 얼굴 보이는 거. 그걸 보고 할아버지길래 무슨 일이세요? 이랬는데 엄냥 보고 싶어 왔다고. 에? 이랬더니 아니 무슨 어른을 이렇게 문전박대하나? 이러면서 내가 너 집에서 있었던 일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할 거라면서 너네 부모님 번호 달라고 막 엄청 그러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거 생각하면 진짜 그런 말을 짓거리고도 잘 살아있고 건물주고 또 할아버지라고 또 노인 우대 받을 거 다 받으면서 사시겠죠.
저는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동네에서 놀고 집에 가는데 남학생 4-5명이 길목을 에워싸도 써있는 걸 보고 쎄하긴 했지만 어린이들이 뭘 어쩔까 싶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어리니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나치는 순간 귓속말로 야 할까? 그러다 잡히면 어떡해. 안 잡혀. 서로 속삭이더니 절 따라오더라고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고 학원가라 사람도 없었는데 마침 배터리도 나가있고 피가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대 컴컴한 곳은 가지 말아야겠다 싶어서 밝은 길만 10여 분 정도 걸으니까 그냥 갔지만 살면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었어요. 절대 감을 무시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은 애들이 아닙니다. 이후에 초등학생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었어요. 맞아요. 사회적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침입하려고 하다니요.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계속 침입을 시도하더니 소름 돋네요. 저도 이전 살던 원룸텔에서 옆집 여자분 전 남친이 새벽마다 술 먹고 칼 들고 찾아와서 도어락 열려고 하고 문 부수려고 하고 뭐 발려나 문 열어 맨날 소리 질러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들 맨날 연인 사이에 생긴 일인데 좋게 풀라고 그냥 갔어요. 결국 그 여자분 얼마 안 있다가 이사 갔고 저도 그 집 살 때 만나던 남친이랑 헤어졌는데 자다가 도어락 열리는 소리 들려서 놀래서 깨보니까 헤어진 남자친구가 문 따고 들어왔었어요. 다행히 그냥 한 번만 기회를 달라 이딴 소리 하려고 온 거라 달래서 보내긴 했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자 혼자 살려면 도어락 외 2중 3중 잠금 필수예요. 창문도 단속 필수고요. 자, 이거는 좀 긴 사연인데 저는 현재 자취를 하고 있는 20대 여성입니다.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크게 위험한 상황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저에게 트라우마를 남겨줬던 일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저희 집은 건물 구조상 제 개인 화장실이 집 안에 없습니다. 화장실을 가려면 문을 열고 나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화장실 도어락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 샤워를 하고 나면 잠깐 동안 문을 열고 환기를 해줘야 되는데 밤늦게 샤워를 하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잠든 적이 하루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도 그곳이 제 개인 화장실이라는 걸 알고 있고 모두 여성분이었기에 안심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분명 열어뒀던 화장실 문이 닫혀있는 것도 모자라 뚜껑을 덮었다면 덮어놨을 변기에 밑 시트가 위로 올려진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남자가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 밑 시트를 위로 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전날의 기억이 확실했고 너무 무서웠던 저는 화장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난 후 집주인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일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만 말씀하셔서 그때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러고 일주일 후 밤낮이 바뀐 저는 그날 뒤바뀐 밤낮을 돌리기 위해 밤을 새고 아침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도어락 틀리는 소리가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층에 제 개인 화장실을 포함한 4개의 도어락이 있는데 그중 제 개인 화장실 도어락만 다른 곳이라 그 소리는 제 개인 화장실 도어락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기도 했고 5번가량을 틀려가면서 계속 비밀번호를 치는 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 화장실 앞에는 나이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저씨 한 분이 서 계셨고 저를 보자마자 빨리 화장실 문을 열어달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저는 침착하게 당신은 누구냐? 이곳은 내 개인 화장실이다. 이전에도 화장실을 사용한 적 있었냐고 정중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해코지할까봐. 그러자 그분은 빌라를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청소부라고 하셨고 개인 화장실인 걸 몰랐으며 문이 열려있을 때 가끔 쓰셨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화장실이 너무 급한 상황이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는 그분에게 화를 내고 싶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화장실 문을 열어주고 바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패닉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일지도 모를 시간 동안 모르는 아저씨와 함께 화장실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빌라를 청소하시던 분이라면 개인 화장실이라는 걸 모르셨을 리도 없고 급하다며 화장실 비밀번호를 계속 치셨으니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기 전에 비밀번호도 알고 계셨겠죠. 사과 한마디도 없이 꼭 이런 분들은 사과를 안 해요. 그죠? 사과 한마디도 없이 급하게 일을 보고 변기 커버는 또다시 올려놓은 채로 호다닥 계단 밑을 뛰어내려가던 그 소리와 장면이 아직도 원합니다. 그분은 빌라 청소를 하시는 분이 확실히 맞았고 집주인 간의 상의 끝에 저희 층에 감시 카메라 설치 청소부에게 경고까지 다 끝낸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 혹시라도 작은 카메라나 도찰용품이 들어있는 것 아닌가 싶은 마음에 구글 같은 곳에 제 영상이 떠돌진 않을까 하는 생각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도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죄 없는 여성이 무엇 때문에 일이 벌벌 떨며 하루를 보내야 하나요? 모든 여성들이 안전한 사이가 되었으면 합니다. 100개는 제작을 해야 이 댓글을 다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00개는 해야지.
우선 예전에 살던 집에 술 취한 외국인 노동자가 새벽에 키패드 누르고 안 열리자 문을 발로 차서 놀래서 새벽에 경찰 부르고 엉엉 울면서 마음 추스리고 있었어요. 아마 이전 세입자로 예상합니다. 그 후로 같은 사람에게 유사한 일이 두세 번 반복됐고 그럴 때마다 경찰에 전화했지만 그 사람이 술 먹고 제 집에 들어와서 절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사했고 그 건물 경비 아저씨는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 올라온 저희 어머니께 딸이 유난스러운 편이라고 하셨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이 유난스러운 편이라고요? 옛날 일인데 공용 세탁실에 여자 속옷이 자꾸 사라짐. 세탁 중인 젖은 속옷을 자꾸 가져가는 거.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건물 내에 사는 여자들 다 속옷을 잃어버렸던 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건물에 사는 남자집. 그 남자 집에서 속옷 수십 개 있었습니다. 1층은 더욱 살지 마세요. 원룸 자취할 때 어떤 남자가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열더니 훔쳐보려고 했었습니다. 경찰분이 형사 접수 귀찮다는 듯이 접수 안 받겠다 했는데 다행히 옆에 있던 다른 경찰분이 신고 접수해주셨다 해서 겨우 했었네요. 아무튼 CCTV에 얼굴까지 찍혔는데 1년이 지났는데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 뒤로 순찰은 며칠 동안 돌아주셨고 창문 열리면 소리나는 장치 달아주고 마무리됐네요. 며칠 동안 벌벌 떨면서 잤고 화장실은 가지도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진짜 여성분들 웬만하면 절대로 1층에서 살지 마세요. 그리고 1층 아니어도 창문 잠금 장치나 육각형 잠금 장치 사셔서 설치하시면 조금은 도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죠. 돈이 진짜 많이 들어요. 여자값. 저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6살 때 저희 집이 3층 빌라였는데 2층이 저희 집이었고 방이 2개가 있는데 엄마는 다른 방에서 낮잠을 자고 계셨고 저보다 어린 동생이랑 저는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똑똑한 소리가 나길래 이때 당시 열쇠로 여는 문이었고 문은 안 잠겨 있었어요. 문으로 다가가서 누구세요? 라고 했는데 아빠 친구라고 해서 어린 마음에 믿고 열어줬죠. 근데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저를 들쳐매고 동생이랑 있던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눕히더니 하의를 다 벗기고 다시 들쳐매고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워서 막 울고 동생도 막 오니까 엄마가 소리 듣고 나와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소리 질렀는데 그러니까 저 내려놓고 도망갔는데 진짜 그 이후로 경찰서 왔다 갔다 했는데도 주변에 CCTV가 없어서 못 잡고 단서는 그냥 며칠 전부터 우리 집 주변 왔다 갔다 하던 외국인 노동자였다는 것밖에 몰라요. 이 이후로 집에 있어도 누가 들어올 것 같아서 잠자기 전에 항상 문 쳐다보고 자고 그냥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내년이면 성인인데 자취하면 무서워서 혼자 못 살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너무 흔해서 웃긴 건 뉴스에도 안 난다는 거. 여러분, 밤에만 범죄가 일어날 것이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대낮에도 품에 칼 품고 쫓아옵니다. 그것도 사자가 먹잇감을 잡는 것처럼 발소리도 죽인 채로 말이죠. 그날 계단 하나만 잘못 밟고 저희 집 도어락 비번이 하나라도 틀려 열리지 않았더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저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사는 19살 여고생입니다. 여기 댓글들 보면 거의 자취하시는 여성분들 이야기인 것 같은데 저같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여성분들도 꼭 조심하셨으면 해서 경험담 올려와요. 저희 집은 골목길 꽤 안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이 골목에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4인 가족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집이 약 2년 전쯤 집안과 대문 공사로 잠깐 대문이 열려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저희를 포함한 가족들은 일과 학교 때문에 집에 직원분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직원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사모님, 아버님,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잠깐 보신다고 집을 방문하셨더라고요 라고 하시던데 그때 저희 외할아버지는 잠시 어디 다녀오시느라 안 계셨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외할머니께서 낮에 잠깐 집 공사 보시려고 들렸다는데 저희 집 앞쪽에 사는 낯선 할아버지가 저희 집 앞에 계속 서서 집안을 보고 있는 걸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걸 보고 설마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주 뒤 저는 학원이 늦게 끝나서 집에 들어가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 앞집을 지나가던 중 그 앞집 할아버지가 창문을 통해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너무 소름 끼쳐서 빨리 집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 지켜보고 있고 며칠 뒤에는 밤새 저희 집에 대문을 두드리면서 욕을 하셔서 경찰이 왔다 간 적도 있는데 그때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강간, 성폭행 전과
2번 성범죄자였대요. 진짜 지금은 밤에 골목길 어두워지면 무서워서 지나가지도 못하겠어요. 그 할아버지는 가끔 저를 볼 때마다 저를 쫓아옵니다. 진짜 성범죄자가 저희 집 앞에 산다는 걸 아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저희 집 앞에 사신 지 꽤 됐는데도 계속 몰랐다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요. 진짜 여성분들 저런 식으로 숨어 사는 성범죄자 정말 많습니다. 자긴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진짜 누구든지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저런 새끼들이 사라져야 하는 거지만 진짜 조심하시길 바래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친구가 이사를 했거든요. 그 친구 집에 옆 건물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성범죄자 알림이 알죠? 안 보여주잖아요. 그냥 사람 대접해준다고.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면 성범죄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텐데 우리를 사람 대접해주지 않은 사람들을 사람 대접하겠다고 그 성범죄자 알림이를 직접 들어가서 봐야 되잖아요. 뭔가 친구가 그날따라 한번 성범죄자 알림이를 봤대요. 그 유치원 위에 1층 유치원이고 2, 3층, 4층 이게 다 원룸이었는데 여기 2층에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애가 거기 살고 있던 거야. 도시 외곽의 빌라 제가 살던 5층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된 새끼 3층 거주 강도 강간범이에요. 당시 23시까지 알바를 하고 귀가 빚을 갖고 있을 때라 돈이 없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굶을 때도 있던 시절 결국 거기서 1년 반을 더 살았습니다. 그때 저의 안전을 위해 지켰던 규칙들 1번 택배 배달 등 무조건 대면하지 않고 문 앞에 놔달라고 하기 2번 집주인 관리실 번호 알아두고 연락하기 3번 외출 시 창문 문단속 2중 3중 4번 내가 방문 예정을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릴 때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낮, 밤 모두. 5번 비밀번호 열쇠 등을 절대 아무에게도 공유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씩 번호 변경하는 거 무조건이고요. 6번 잘 때 현관문 베란다 등 이중 잠금 확인하고 방문도 잠그고 자기 7번 아파트 입구 들어서자마자 현관문 안에 들어서기까지 이어폰 절대 듣지 마세요. 시한폭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후다다닥 들어가기. 정말 무서운 날, 촉이 안 좋은 날은 계단 2개씩 뛰어서 올라가는 것도 있음. 정말 돈이 없으면 이런 사람들과 동거를 해도 도망칠 수도 없는 게 현실이긴 하죠. 너무 알 것 같아서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이거를 읽다가 참 그랬는데 원룸 관련된 얘기는 아니고 주제에 좀 벗어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자친구들 6명에서 강원도 여행을 2박 3일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숙소가 3동까지 있었는데 저희 숙소가 제일 끝에 있었고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숙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오직 저희 하나였어요. 그리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저희 바로 옆호에 2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하나 남자 5이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옆에 누가 왔구나 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기분 나쁜 부분도 하나도 없었고요. 근데 그날 저녁 저희는 숙소 안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12시가 지나 자려고 하는데 뭐랄까 약간 저희에게 뭐라고 말하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창밖으로 밖을 봤는데 저희 숙소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 많이 취해서 그런가 보다 저희 6은 그냥 자자 하고 다시 누웠습니다. 그런데 숙소 문이 도어락이었고 숙소 형태는 1층은 거실, 2층은 침실 구조였는데 2층에 있는데 도어락에서 띠디딕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도어락 치는 소리. 그거를 계속 5번 정도 실행하였고 저희 6은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쾅 하는 소리가 여러 번 들렸습니다. 3-4번 정도. 너무 무서워 숙소 이모님께 연락드리고 이모님이 올라오셔서 뭐라 얘기하고 끝냈는데 옆방에서 자꾸 욕짓거리가 들렸습니다. 무시하고 그냥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집에 갈 날이 와서 나오며 도어락을 봤는데 도어락 터치 부분이 아작이 났더라고요. 문 앞에는 몇 개의 돌멩이들이 버려져 있었고 그 사람들이 술 취해 휘청거려서 다행이었지 만약 맨정신에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마셨으면 이거는 도어락이 망가져서 열렸겠구나 싶었어요. 많이 자취 원룸 위험 얘기만 다르지만 즐기는 마음이 여행 가서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너무 화나고 무서워서 남겨봅니다. 만약 저희가 여자 6명이 아니라 남자 6이었다면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웃긴 건 다음날 저희에게 사과를 했는데 그랬던 이유는 라이터를 빌리려고 찾아왔다고 해요. 근데 저희는 흡연자도 없었고 죄송합니다 하고 허리만 숙이는데 정말 그 사람들이 술 취해 휘청거려서 저는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맨정신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해요. 맨정신이었으면 진짜 따고 들어왔을 테니까. 이 댓글이 달린 영상을 달아둘게요.
달아둘 테니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고, N번방 사건이 잘 돼서 정말 성범죄가 그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